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되었습니다. 여러분 윤여준 지난 아주 오래전에 장관 지내셨던 분 아시죠? 이분은 말이죠, 한때 보수의 책사로 불렸었죠. 이 윤여준 전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보수 우파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보도에 의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그런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인사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지금은 이념적으로 정체성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그는 말이죠, 과거 보수 진영에서 전략가로 불리면서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윤 전 장관께서 말이죠, 이제 진보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소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요, 대북 정책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사건을 연상케 할 만큼 말이죠,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선대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수의 책사로 불렸던 이분이 이런 세력과 손을 잡는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정체성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하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나이는 말이죠, 경륜을 더하는 것이지 노역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경륜을 더하는 것이지 노역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전 총재가 만든 DJP 연합, 여러분 아시죠? 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공학적 결함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DJP는 이제 갈라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수는 말이죠, 사실 그 당시부터 정신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말이죠, 진보 좌파가 보수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치행위라서 처벌 안 받았지만은 그 밑에 있던 분들은 다 처벌을 받았죠. 자, 여러분, 4억 5천만 원 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돈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이어졌고요,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일까요?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무너뜨리는 사람, 책사는 전략을 넘어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수파로서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보수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죠, 가치 없는 전략은 결국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린 단순히 이기기 위한 전략은 결국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는 말이죠, 이념과 신념의 싸움입니다. 화합이라는 말로 이념도 정체성도 버리고요, 오로지 권력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화합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타락. 윤여준 전 장관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보수의 정체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어른일수록 자신의 길을 분명히 지키고 정치적 품격과 신념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여준 전 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진정 윤여준 당신은 보수 우파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당이 국민의힘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완전히 짬뽕입니다. 원래는 대통령 후보도 그 당 내에서 뼈를 굳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도 단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를 때려잡았던 1000여 명을 수사를 하고 말이죠. 홍준표 후보가 그랬죠. 자고 나면은 불려가고 몇백 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 보수 우파에 와서 당대표라고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말이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보수 우파입니다. 이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재편이 돼야 되겠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개혁신당, 민주자유당, 우리공화당, 이 이제 각자 말이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본 대통령 후보도 말이죠, 보수 우파에서는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할 수 있으면 개혁신당, 그리고 말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원탁회의를 통해서 보수 우파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 정권 내지는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 막무가내로 막 할 것 같은 이런 정권의 출현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여준과 같은 이런 보수우파를 등지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규재, 조갑재, 이분들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이야기하니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상계엄 자체를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에 그 했던 이유, 원인 잘못되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죠. 단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말이죠, 달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민의 마음을 놀래키게 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래서 말이죠, 보수 우파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상쇄시키고 중도에도 상쇄시켜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